에스파 메타버스 AI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이 기술들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3차도 아닌 4차 산업혁명이란 클라우스 슈바프가 낸 책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ICT, 즉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구체적으로 7대 분야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인터넷으로 모든 걸 연결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는데요. 초연결된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모여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제 AI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18세기의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바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얼핏 듣기엔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초연결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PC,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장치가 통신으로 연결되며 컴퓨팅 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화해서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자체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가볍고 유연한 산업 모델이 가능해 각 제조 공정이 모듈처럼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등이 있는데요. 이 중 AI와 Io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지각하고 판단합니다. 혹시 알파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처럼 바둑게임에 특화된 인공지능도 있고 IBM의 왓슨처럼 암 진단 연구를 하는 의료용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등 현재 의료, 금융, 행정,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듯 인공지능 비서나 튜터를 사용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구글의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말하길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2045년쯤에는 인간 두뇌를 능가하게 될 거라네요. 다음으로 IoT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IoT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되는 초연결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인터넷이 존재하긴 했지만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과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T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각각의 사물에 센서가 달려있고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치 냉장고,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보일러 등이 스마트폰에 연결돼서 집 바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21년 현재 AI와 IoT 이 두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동구는 보건복지부 공모산업에 도내 최초로 선정돼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다양한 AI 기계가 지급되고요. 이 지급받은 건강 측정기로 평소 혈압, 혈당 수치 등을 스스로 측정하면 보건소 전담팀이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 후에 건강 상담, 건강 미션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코렌이 이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럼 코렌이란 무엇일까요? 코렌이란 초연결 지능형 연구 개발망이라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입니다. 클라우드 NFV로 결합된 통합 인프라로 국내외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 연구 시험망입니다. 산학연 등의 실험을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코렌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까요? 코렌은 기상청과 병원, 재난안전망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상청은 수치 예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상 관측 자료를 전송할 때 코렌을 활용 중인데요. 현재 세계 각국의 기상 관련 기관은 대기 상태를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기상위성을 이용 중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예보 모델을 위해서 관측 자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관측 방법이 개발되고 고해상도 자료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관측 자료를 위한 빠른 네트워크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렌과 테인망을 활용해 해외 기관과 대용량의 자료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효율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같은 의료 분야에서도 코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의료 시술 영상을 코렌과 테인망을 통해 대용량으로 전송하고 IT 의료 기술을 접목해서 병원의 의료 시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진행한 카자흐스탄과의 원격 진료가 있고요. 한양대병원은 2006년부터 꾸준히 코렌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제병원 진료실에 구축된 코렌 네트워크를 사용해 몽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몽골 국립병원과 원활한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포함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개발해서 양국 간의 안정적인 의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렌이 해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행안부 재난안전센터에서 코렌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베드를 사용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장비를 개발하고 시스템 장애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렌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코렌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